나 이거 못하겠어! 결혼 못하겠어! 그 말을 꺼내는 순간 3년이라는 시간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친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지금 장난하는 거야?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진심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언더그라운드 씬에서 활동하는 가수예요. 이름을 밝히긴 어렵지만 작은 클럽이나 라이브 바, 때로는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가 아니라 땀 냄새 나는 좁은 공간에서 진짜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는 게 제 일이에요. 이 일을 하다 보면 탈색도 하게 되고 타투도 하게 되고 무대 위에서는 좀 과감한 의상을 입을 때도 있어요. 그게 저의 정체성이고 제가 표현하고 싶은 예술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3년 전 저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했어요. 아니, 미치도록 사랑했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심장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그는 제 음악을 좋아해줬고 제 공연장을 찾아와 주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무대 의상 좀 덜 노출되는 걸로 입을 수 없어? 처음엔 그냥 걱정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자친구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요. 그래서 무대에 서는 날은 일부러 말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냥 말하지 않은 거였죠. 타투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봐.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잖아. 제 몸에 제가 원하는 그림을 새기고 싶다는 게 그렇게 큰 문제였을까요? 타투는 제게 또 다른 언어였어요. 제 이야기를, 제 음악을, 제 감정을 몸에 새기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싸우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고 그렇게 반복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서로를 놓지 못했어요. 사랑했으니까요. 관계가 흔들릴 때마다 더 단단하게 붙잡았고 그렇게 결국 결혼까지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연애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더 성숙해져야 한다고, 서로를 위해 양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상견례 날, 저는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야 했어요. 평소에 하던 애쉬, 그레이, 탈색 머리 대신 검은색 가발을 썼습니다. 팔과 어깨에 타투를 완벽하게 가릴 수 있는 긴팔 원피스를 입었어요. 피어싱도 다 빼고 평소엔 절대 쓰지 않는 연한 핑크빛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더라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공손하게, 최대한 조심스럽게 인사를 드렸어요. 예비 시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제 말투를, 제 인공거들을 하나하나 체크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아드님, 덕분에 항상 행복합니다. 제 평소 말투가 아니었어요. 저는 원래 좀 더 편하게, 좀 더 솔직하게 말하는 스타일이거든요. 하지만 그날만큼은 조심조심 단어를 골라가며 말했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어색했어요.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이 너무 들어가서 손가락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우리 아들 잘 부탁해요. 예비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지만 그 웃음이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다는 게 눈빛에서 보였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자친구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어색하게 굴어? 너답지 않게. 너답지 않게. 맞아요. 저답지 않았죠. 저는 제가 아닌 사람인 척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생각했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결혼하면 명절마다, 집안 행사마다 뵙게 될 텐데 계속 이렇게 나를 숨기고 살 수 있을까? 아니, 애초에 숨길 수나 있을까? 언젠가는 들통날 텐데. 다음 만남은 신혼집 살림살이를 보러 가는 날이었어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같이 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이번엔 제 모습 그대로 가기로요. 애쉬그레이로 탈색한 머리, 팔에 드러나는 타투, 제가 평소에 입던 스타일의 옷, 그게 바로 저였으니까요. 결혼을 해도 제 직업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고 제 스타일을 포기할 생각도 없었거든요. 백화점에 도착했을 때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렇게 입고 나왔어? 남자친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왜? 그날 이후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요. 어머니가 내 옷차림 너무 이상하다고 하시더라. 형광등 같은 머리색은 좀. 팔에 그림 그려놓은 거 보기 거북하시대. 처음엔 남자친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려왔어요. 그러다가 점점 직접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창피해서 같이 못 다녔어.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고. 거봐. 내가 진작에 뭐라고 했어? 그렇게 다니지 말라고 했잖아. 그 말들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팠어요. 너무 아팠어요. 저는 비정상인가요? 제가 하는 음악이, 제 스타일이, 제 선택이 잘못된 건가요? 어느 날 밤, 남자친구와 또 싸웠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튀게 다녀야 돼? 조금만 평범하게 살면 안 돼? 이게 나야.
이게 내 직업이고 내 삶이라고. 결혼하면 달라져야지. 그게 어른이 되는 거야. 달라지는 게 나를 버리는 거라면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이 사람과 결혼하면 저는 제가 아닌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조신한 며느리, 현모양처 그런 틀에 제 자신을 짜맞춰야 한다는 것. 제 음악도, 제 스타일도, 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 그건 결혼이 아니라 제 자신의 죽음이었어요. 미안해. 나는 못하겠어. 뭘 못해? 결혼. 우리 결혼 못할 것 같아. 남자친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우리 3년이나 만났잖아. 그래서 더 이상은 못 가겠어. 3년 동안 계속 참았는데 이제 한계야. 뭘 참았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지 않았잖아. 나를 바꾸려고만 했잖아. 그게 너를 위한 거였어. 아니야. 그건 너희 가족을 위한 거였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남자친구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조금만 양보하면 되는 거잖아.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 이건 고집이 아니야. 이건 나라는 사람이야. 저는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했어요. 미안해. 나는 나를 버리면서까지 결혼할 수 없어. 파혼할게. 뭐? 결혼 못하겠어. 우리 여기까지인 것 같아.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화로 났을 거고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너 진심이야? 지금 나한테 파혼하자고? 응, 진심이야. 너 미쳤어? 미쳤을 수도 있지. 근데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날 밤 그와 헤어졌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끝낸 거였죠.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결혼 못하겠다고, 파혼했다고요. 뭐, 3년이나 만났는데 왜 이제 왔어? 엄마, 저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제가 아닌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게 결혼이야. 서로 맞춰가는 거지. 맞춰가는 거랑 한쪽이 완전히 무너지는 건 달라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지만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도 조용히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결혼은 안 맞았습니다. 적어도 그 사람과는요. 그날 이후 저는 혼자가 되었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아까웠냐고요? 물론 아까웠죠. 하지만 평생을 제가 아닌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공연장에 섰을 때, 무대 조명을 받으며 노래를 부를 때, 관객들의 환호를 들을 때 저는 확신했어요. 이게 나다. 이게 내 삶이다. 누군가를 위해 이걸 포기할 수는 없다고요. 그렇게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상처투성이었지만 적어도 저 자신은 지켰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요. 이태원의 어느 작은 공연장에서 말이죠. 파혼 후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여전히 무대에 서고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전보다 더 많이 무대에 섰어요. 노래를 부를 때만큼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도 됐거든요. 이별의 아픔도 3년이라는 시간에 대한 미련도 무대 위에선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도 이태원의 작은 라이브 바에서 공연이 있었어요. 주말 저녁이라 사람들이 꽤 많이 모였습니다. 외국인들도 몇 명 모였고요. 마지막 곡을 끝내고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그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땀을 닦으며 짐을 챙기고 있는데 누군가 제 앞에 섰어요. 올려다보니 키가 정말 큰 흑인 남성이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두려웠거든요. 흑인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고 미디어를 통해 본 이미지들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Hi. 그가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얀 치아가 환하게 보였어요. hello? 저는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영어를 완전히 못하는 건 아니지만 갑자기 말을 걸어오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제게 내밀었어요. 작은 쪽지였습니다. Your voice is amazing. Really. 목소리가 정말 멋있다는 말이었어요. 쪽지를 받아 펼쳐보니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Please contact me. I'd love to know you. 연락 달라는 거였어요. 당신을 알고 싶다고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는데 그가 다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No pressure. Just, if you want. 부담받지 말라고, 원하면 연락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가볍게 손을 흔들며 사라졌습니다. 손에 든 쪽지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전화번호와 함께 마크사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쪽지를 버리지 못했어요. 솔직히 버리려고 했거든요. 두려움이 더 컸으니까요. 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게 낯설었고 어떻게 될지도 몰랐고요. 하지만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영어 공부나 해볼까? 파운 후 공허했던 일상에 뭔가 새로운 자극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을 고민하다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Hey, this is the singer from last Saturday. 보내고 나서 후회가 밀려왔어요. 괜히 보낸 건 아닐까?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건 아닐까? 그런데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Oh my god, I'm so happy you texted. How are you? 너무 행복하다고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문자에서도 그의 밝은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그렇게 문자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서툰 영어였지만 그는 제가 이해하기 쉽게 짧고 간단한 문장으로 보내줬어요. 제가 이상한 문장을 보내도 이해한다고 괜찮다고 해줬습니다. 일주일쯤 문자를 주고받았을까요? 그가 물어봤어요. Can we meet? Just coffee? 만날 수 없냐고 그냥 커피만 마시자고요. 망설였습니다. 한참을 망설였어요. 문자로 주고받는 것과 실제로 만나는 건 다른 일이잖아요. 게다가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뭔가에 이끌리듯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케이. when. 만나기로 한 날 홍대 근처 카페였어요. 낮 시간이었고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친구한테도 말해뒀어요. 카페 앞에 도착했을 때 그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Hi, you came. 봤다는 게 그렇게 좋은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 모습에 제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카페에 앉아서 주문을 했어요. 그는 아메리카노를, 저는 카페라떼를 시켰습니다. So, tell me about yourself. 자기소개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더듬더듬 영어로 말했습니다. I'm singer. Underground scene. Small places. 언더그라운드 씬에서 활동하는 가수라고 작은 곳에서 노래한다고 했어요. I know, that's so cool. I love your style. 제 스타일이 너무 멋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날 저는 평소처럼 입고 있었습니다. 찢어진 청바지에 크롭 티셔츠, 팔에는 타투가 드러나 있었고 머리는 애쉬 그레이로 탈색한 상태였어요. Your tattoos are amazing. And your hair color. So beautiful. 타투가 멋있다고 머리 색깔도 너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이 모든 걸 지적했는데 이 사람은 칭찬을 하는 거예요. 믿기지 않았어요. Really? 정말이냐고 물었더니 그가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Yes, you look unique, special, very confident. 독특하고 특별하고 자신감 있어 보인다고 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3년 동안 제 모습을 숨기고 지적받고 바꾸려고 노력했던 시간들이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저를 있는 그대로 멋있다고 말해주고 있었어요. Thank you. 고맙다고 하니까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No, thank you for meeting me. 만나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고맙다고요. 그는 자기소개를 시작했어요. 또박또박 천천히 말해줬습니다. 길문 마커스, 한국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고 있대요. 대학을 졸업하고 아시아 쪽에 가보고 싶어서 한국에 오게 됐다고 했습니다. I thought just 1 or 2 years. But now, 3 years here. 길년만 있다가 가려고 했는데 벌써 3년째래요. 한국이 너무 재밌대요. Teaching kids is fun. And Korean culture, music, food, people. Everything is interesting.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재밌고 한국 문화도 음악도 음식도 사람들도 다 흥미롭다고 했어요. 말이 잘 안 통할 때는 번역기를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그것도 전혀 어색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재밌어 했어요. Your English is good, better than my Korean. 제 영어가 괜찮다고 자기 한국어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툰 한국어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지은은 마키오수이요. 만나세요 뱅거워요. 발음이 어눌했지만 정말 열심히 배운 티가 났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Your Korean is cute. 귀엽다고 했더니 그가 환하게 웃었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 건 이 사람은 정말 순수하다는 거였어요. 긍정 에너지가 넘쳤고 모든 걸 즐기려고 했습니다. Korea has beautiful seasons. Spring cherry blossoms, summer festivals, fall colors, winter snow. I love it all. 한국의 사계절이 아름답다고 봄벚꽃도 여름 축제도 가을 단풍도 겨울 눈도 다 좋다고 했어요. 전 남자친구는 항상 뭔가 불만이 있었어요. 날씨가 너무 덥다, 춥다, 사람이 너무 많다, 시끄럽다. 그런 식이었죠. 하지만 마크는 달랐어요.
모든 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즐거워했습니다. Do you like Korean food? 한국 음식 좋아하냐고 물었더니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Oh yes, kimchi, bulgogi, tteokbokki, samgyeopsal. 김치도, 불고기도, 떡볶이도, 삼겹살도 다 먹는데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I had great time today. Can we meet again? 오늘 정말 즐거웠다고 다시 만날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저도 즐거웠어요. 이상하게 편안했거든요. 영어가 서툴러서 대화가 완벽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게 부담을 덜어줬던 것 같아요. Yes, I'd like that. 그렇다고 나도 그러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를 만나면서 흑인에 대한 제 편견이 하나씩 무너졌어요. 미디어를 통해 봤던 이미지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마크는 자유로웠어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당당하게 즐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줬어요. 어느 날 그가 자기 가족 사진을 보여줬어요. 휴대폰을 넘기다가 어머니 사진이 나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저보다 훨씬 더 과감한 의상을 입고 계셨어요. 가슴골이 드러나는 원피스에 타이트한 실루엣, 화려한 액세서리들, 정말 섹시하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This is my mom. She's beautiful, right? 자기 엄마라고 아름답지 않냐고 물었어요. 자랑스러워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She is... wow. Very confident. 정말 자신감 있어 보인다고 했더니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She always says, be yourself. Don't hide who you are. That's how she raised me. 엄마가 항상 말씀하신대요. 너 자신이 되라. 내가 누구인지 숨기지 말라고요. 그렇게 키워주셨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왜 그가 제 모습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칭찬해줬는지 말이에요. 그에게는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게요. 시간이 지날수록 마크와 함께 있으면 제 자존감이 올라가는 게 느껴졌어요. 전 남자친구와 있을 때는 계속 움츠러들었는데 마크와 있을 때는 제가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You shine when you talk about music. I love seeing you happy. 음악 이야기할 때 빛이 난다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좋다고 했어요. 그의 칭찬은 진심이었어요. 과장되지 않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말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안함도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언젠가 떠날 사람이잖아요. 한국이 터전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곳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지금 이 순간은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고 제 자신을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태원에서 우연히 만난 그 사람. 마커스. 마크와 만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 사귀게 됐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고백을 한 것도 아니고 사귀자는 말을 먼저 꺼낸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손을 잡게 되고 포옹을 하게 되고 입맞춤을 하게 됐어요.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방식이었지만 마크에게는 그게 당연한 거였나 봐요. 사랑에 감정이 있으면 표현하는 거, 따로 정의를 내리거나 확인받을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You're my girl now, right? 어느 날 그가 물었을 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Yes, I'm your girl. 그렇게 우리는 커플이 됐어요. 마크와의 연애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 남자친구와는 늘 긴장되어 있었어요. 제 모습을 감추거나 바꿔야 했고 상대방의 눈치를 봐야 했죠. 하지만 마크와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공연이 있는 날이면 그는 항상 와줬어요. 맨 앞자리에 서서 제 노래를 들어주고 공연이 끝나면 제일 크게 환호해줬습니다. You were amazing tonight. That last song gave me goosebumps. 오늘 정말 멋있었다고 마지막 곡에서 소름이 돋았다고 말해줬어요. 어느 날은 제가 좀 과감한 무대 의상을 입었던 날이었어요. 배가 드러나는 크롭탑의 짧은 치마였죠. 전 남자친구였다면 난리를 쳤을 거예요. 하지만 마크는 달랐습니다. Wow, you look powerful. Like a real rock star. 파워풀해 보인다고 진짜 록스타 같다고 했어요. 섹시하다거나 노출이 심하다는 말이 아니라 파워풀하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 말이 제게는 큰 힘이 됐어요. 제 의상이 음악의 일부로 존중받는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새로운 타투를 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도 그랬어요. What design are you thinking? 어떤 디자인을 생각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말리거나 반대하는 게 아니라 관심을 보인 거예요. Maybe. Music notes. On my wrist. 손목에 음표를 새기고 싶다고 했더니
그가 신나서 말했어요. That's perfect. Music is your life. You should express it. 완벽하다고. 음악이 내 삶인데 당연히 표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타투를 하러라는 날, 그가 함께 가주었어요. 제 손을 잡아주고, 아프지 않냐고 물어봐주고, 완성된 타투를 보고는 정말 아름답다고 칭찬해줬습니다. Now everyone can see how much you love music. 이제 모두가 내가 음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볼 수 있겠다고 했어요. 머리를 다시 탈색하고 싶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What color this time? 이번엔 무슨 색이냐고 물었습니다. 라벤더, purplish, 연보라색으로 하고 싶다고 했더니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That will look amazing on you. Let's go together. 엄청 잘 어울릴 거라고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미용실에서 탈색하는 내내 옆에 앉아서 기다려줬어요.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도 지루해하지 않고 휴대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가끔 제게 웃어 보이곤 했죠. 완성된 머리를 보고는 진짜 좋아했어요. Perfect. You look like a fairy. 요정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런 식이었어요. 마크는 제가 하고 싶은 모든 걸 응원해줬어요. 제 선택을 존중했고 제가 저답게 사는 걸 좋아했습니다. 함께 있으면서 제 자존감이 점점 올라가는 게 느껴졌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예뻐 보였고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들었고 제 스타일이 자랑스러웠습니다. You know what I love about you. 어느 날 그가 말했어요. 내가 너를 좋아하는 부분이 있는데 들어볼래? What? You're not afraid to be yourself. That's so attractive. 자기 자신이 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게 정말 매력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제가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마크스의 친구들도 만났어요. 한국에서 일하는 다른 외국인 강사들이었는데 다들 편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였습니다. 글 앞에서도 마크스는 저를 자랑스럽게 소개했어요. This is my girlfriend. She's an amazing singer. 제 여자친구라고, 놀라운 가수라고 소개했습니다. 친구들도 제 타투와 헤어스타일을 칭찬해줬어요. 한 명은 자기도 타투를 하고 싶은데 어디서 했냐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누구도 제 외모나 스타일을 이상하게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연스럽고 멋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함께 있으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 저를 이상하게 본 시선들이 문제였다는 거요. 마크스는 제게 자유를 줬어요. 무대에 서는 것도, 늦게 들어오는 것도,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모든 게 자유로웠습니다. You have your life. I have mine. We share when we want. That's love. 너는 내 삶이 있고 나는 내 삶이 있다고 우리가 원할 때 나누는 게 사랑이라고 했어요. 전 남자친구는 항상 제 스케줄을 확인했어요.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 가는지, 언제 들어오는지 다 알고 싶어 했죠. 하지만 마크스는 달랐어요. 제가 말해주면 듣고 안 말해주면 그것도 괜찮다는 식이었습니다. 처음엔 그게 무관심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그건 신뢰였습니다. 저를 믿고 제 선택을 존중하는 거였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우리는 정말 편한 사이가 됐어요. 말이 완벽하게 통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했고 문화가 달라도 서로를 받아들였습니다. 한국 음식을 해줄 때도 있었고 마크스가 자기 나라 음식을 만들어줄 때도 있었어요. 서로의 음악을 나눠 듣고 서로의 친구들을 소개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삶을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 속에서도 마음 한편에는 항상 불안이 있었어요. 마크스는 언젠가 떠날 사람이었으니까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는 한국이 터전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요. 1~2년만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갈 계획이었다가 3년째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저는 제 커리어를 한국에서 쌓아가고 있었어요. 언더그라운드 씬에서 조금씩 이름을 알리고 있었고 제 음악을 사랑해주는 팬들도 생기고 있었습니다. 열 포기하고 다른 나라를 갈 수는 없었어요. 그렇다고 마크스한테 한국에 계속 남아달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그에게도 그의 삶이 있고 가족이 있고 고향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마크스가 한국에 있는 동안만 사귀자고요. 그가 떠난다고 하면 그때는 미련 없이 헤어지자고요. You okay? You look sad. 어느 날 마크스가 물었어요. 괜찮냐고, 슬퍼 보인다고요. I'm okay. Just thinking. 괜찮다고, 그냥 생각 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About what? 뭘 생각하냐고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차마 말할 수 없었거든요. 언젠가 헤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대신 그를 꼭 안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더 느끼고 싶었어요. I like being with you. 너랑 함께 있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Me too. I'm so happy with you. 그도 행복하다고 말해줬어요. 그렇게 우리는 1년을 함께 보냈고 2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마크스와의 시간은 제게 선물 같았어요.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다시 배웠고 자유로운 사랑이 뭔지 알게 됐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서 저는 더 빛났어요. 음악도 더 좋아졌고
무대 위에서 더 자신감 있었고 삶이 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만큼 두려웠어요. 언젠가 끝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마르케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I need to talk to you about something. 뭔가 이야기할 게 있다고요.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이제 때가 온 건가 싶었어요. What is it? 뭔데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I think I need to go back home soon. 곧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다고요. 알고 있던 순간이었어요. 언젠가 올 거라고 생각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말을 들으니 숨이 막혔어요. When? 언제냐고 물었습니다. Maybe 3 months. I need to prepare things. 아마 3개월 후쯤이라고 준비할 게 있다고 했어요. 3개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3개월이라는 거였어요. Come with me.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같이 가자고요. What? Come to my country. We can be together there. 자기 나라로 같이 가자고 거기서 함께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봤어요. 제 음악은요? 여기서 쌓아온 제 커리어는요? 제 팬들은요? 제 삶은요? I can't. 갈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Why not? 왜 못 가냐고 물었어요. My music. My life is here. I can't leave everything. 제 음악이, 제 삶이 여기 있다고 모든 걸 버리고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마켓의 표정이 슬퍼졌어요. I understand. But what about us? 이해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생각했던 대로 말했어요. Then we should break up when you leave. 그럼 헤어져야 할 것 같다고 내가 떠날 때요. You want to break up? 헤어지고 싶냐고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I don't want to. But long distance is too hard. And we both have our lives. 원하는 건 아니지만 장거리 연애는 너무 힘들다고 우리 둘 다 각자의 삶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켓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Okay, I understand. But can we stay in touch as friends? 알겠다고, 이해한다고요. 하지만 연락은 계속할 수 있냐고, 친구로라도요. Of course. 물론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울었어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쿨하게 헤어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제 마음은 이미 마켓에게 가 있었고 그를 보내야 한다는 게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게 현실이었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었으니까요. 남은 3개월을 최대한 행복하게 보내기로 했어요. 후회 없이, 미련 없이 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울었어요. 정말 이게 맞는 걸까? 정말 이렇게 보내는 게 최선일까? 마켓가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연락을 했어요. 거의 매일 문자를 보냈고 영상통화도 자주 했습니다. How are you today? 오늘 어땠냐고 물어봤어요. Good. Had a performance. 공연했다고, 괜찮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무대에 서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노래를 부르는데 가슴이 텅 빈 것 같았고 관객들의 환호가 들려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더 힘들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견딜 수 없었거든요. 마켓과 함께 있던 순간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함께 걷던 홍대거리, 함께 먹던 떡볶이, 함께 웃던 카페, 함께 들었던 음악. 모든 게 그리웠어요.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너 요새 왜 그래? 많이 안 좋아 보여. 아니야, 괜찮아. 괜찮은 척했지만 다들 알고 있었어요. 제가 힘들어한다는 거요. 그 사람 때문이지 아직도 연락해? 응, 거의 매일. 그럼 더 힘든 거 아니야? 차라리 연락 끊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친구 말이 맞을지도 몰랐어요. 연락을 계속하니까 더 그리운 건지도 모르죠. 하지만 끊을 수가 없었어요. 마켓의 목소리를, 얼굴을, 웃음을 보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영상통화를 하는데 마켓가 자기가 사는 곳을 보여줬어요. This is my neighborhood. Nice, right? 자기 동네라고 좋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화면에는 조용한 주택가가 보였어요. 나무들이 많았고 깨끗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Very nice. 정말 좋다고 대답했어요. I wish you could see it in person. 직접 보면 좋을 텐데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직접 보면 좋을 텐데. 2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한계에 다다랐어요. 공연을 하다가 무대 위에서 울컥했습니다. 노래를 부르다가 목이 메었고 가사가 나오지 않았어요. 관객들이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미안해요. 잠깐만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노래를 마쳤지만 공연이 끝나고 나서 한참을 울었어요. 이건 아니었어요. 이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제 음악을 위해 마커스를 따라가지 않았는데 정작 음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무대 위에 서도 행복하지 않았고 노래를 불러도 공허했습니다. 그날 밤 결심했어요. 마커스를 만나러 가기로요. 직접 가서 보기로 했습니다. 그가 사는 곳을, 그의 일상을, 그와의 미래를요. 항공권을 예약했어요. 2주 후 출발이었습니다. 마크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I'm coming to see you. 널 만나러 간다고요.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What? Really? When? 정말이냐고, 언제냐고 물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In 2 weeks. Is that okay? 2주 후라고 괜찮냐고 물었더니 그가 대답했어요. More than okay. I'm so happy. I'll prepare everything.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 행복하다고 모든 걸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2주 동안 준비를 했어요. 비자를 받고 짐을 쌌습니다. 친구들한테도 말했어요. 너 미쳤어. 거기 가서 뭐 할 건데? 모르겠어. 그냥 보고 싶어. 보고 싶으면 영상통화하면 되잖아. 직접 봐야 알 것 같아. 우리가 계속 될 수 있을지. 친구들은 말렸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부모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나 잠깐 외국 다녀올게. 어디, 공연 때문에 아니, 그냥 여행. 혼자. 응. 아니, 친구 만나러.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마크는 제 친구이기도 했으니까요. 다만 전부를 말씀드리지 않은 거였죠. 공항에 도착했을 때 떨렸어요. 설레기도 했지만 두렵기도 했습니다. 긴 비행 끝에 도착했어요. 입국 심사를 받고 나오는데 마크스가 서 있었습니다. You're here. You're really here. 정말 왔다고, 진짜 왔다고 소리쳤어요. 그러고는 저를 와랄 안았습니다. 그의 품에 안겼을 때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어요. 2개월 동안 참았던 숨을요. I missed you so much. 너무 보고 싶었다고 말했더니 그도 대답했어요. I missed you more. 자기가 더 보고 싶었다고요. 마크스가 사는 집으로 갔어요. 아담한 아파트였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이 평화로웠어요. Welcome to my home. 내 집에 온 걸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짐을 풀고 쉬는데 낯설면서도 편안했어요. 이곳이 마크스의 일상이구나 싶었습니다. Are you hungry? I made food. 배고프냐고 음식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주방으로 가보니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이 있었습니다. 자기 나라 음식도 있었고 제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도 있었어요. You made kimchi fried rice? 김치볶음밥을 만들었냐고 물었더니 웃으며 대답했어요. I learned. For you. 저를 위해 배웠다고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이랬어요. 저를 위해 노력하고 배우고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마크스와 함께 지냈어요. 그의 일상을 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커피를 마시고 그가 일하러 가면 저는 동네를 산책했어요. 저녁에 돌아온 그와 함께 저녁을 만들어 먹고 소파에 앉아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들었습니다. 주말에는 그의 친구들을 만났어요. 고향 친구들이었는데 다들 마크스처럼 따뜻하고 편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So you're the famous singer Marcus always talks about. 마크스가 항상 이야기하던 유명한 가수라고 하더라고요. He talks about me. 나에 대해 이야기한다고요? All the time. He's so proud of you. 항상요. 너무 자랑스러워한다고 했습니다. 마크스의 가족도 만났어요. 영상통화로만 봤던 그의 어머니를 직접 뵀습니다. Welcome, baby. Marcus loves you so much. 환영한다고, 마크스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그의 어머니는 정말 따뜻한 분이었어요. 제 타투를 보시고는 어떤 의미냐고 물어보셨고 제 음악에 대해 궁금해하셨습니다. You should perform here. People would love your music. 여기서 공연해야 한다고 사람들이 내 음악을 좋아할 거라고 하셨어요.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가족들은 제가 한국에서 왔다는 것에 관심을 보였지만 제 직업이나 스타일에 대해서는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독립적이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걸 멋있어했어요. 일주일이 지나갈 무렵 저는 깨달았어요. 여기서도 살 수 있겠다는 거요. 아니, 여기서 마크스와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겠다는 거요. 어느 날 밤 마크스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Marcus, can I ask you something? 뭔가 물어봐도 되냐고 했더니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Of course. Anything. 물론이라고 뭐든지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If I moved here, would that be crazy? 내가 만약 여기로 이사 온다면
그게 미친 짓일까요? 마크스의 눈이 커졌어요. You mean, live here, with me? 여기 산다는 거냐고. 나랑 함께요? Yes. I've been thinking. Maybe I can start my music career here. From the beginning. 그렇다고요. 생각해봤는데 여기서 음악 커리어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처음부터요. Are you serious? 진심이냐고 물었습니다. I think so. I mean, I was miserable without you. Music didn't make me happy anymore. But here, with you, I can see a future. 그런 것 같다고요. 너 없이는 비참했다고. 음악도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았다고요. 하지만 여기서 너와 함께라면 미래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마크스가 제 손을 잡았어요. I want that, so much. But, are you sure? You'll leave everything in Korea? 자기도 원한다고, 정말 너무 원한다고요. 하지만 확실하냐고, 한국에서 모든 걸 버리고 오는 거라고 물었어요. I know. But, I think I'd rather start over with you than continue without you. 알아요. 하지만, 너 없이 계속하는 것보다 너와 함께 다시 시작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저를 꼭 안았어요. Then let's do it. Let's build a life here. Together. 그럼 하자고요. 여기서 삶을 만들어 가자고. 함께요. 그날 밤 결혼 이야기도 나왔어요. If you're moving here, we should get married. It'll help with visa and everything. 여기로 이사 온다면 결혼해야 한다고. 비자나 그런 것들에 도움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결혼. 전 남자친구와는 상견례에서 무너졌던 그 결혼이요. 하지만 마크스와는 달랐어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Okay. Let's get married. 알겠다고, 결혼하자고 대답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서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공연 스케줄을 정리하고 친구들한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부모님께는 정식으로 말씀드렸어요. 엄마, 아빠, 저 결혼하고 외국으로 이사 갈게요.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마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 결혼해서 그 사람 나라로 갈 거예요. 부모님은 놀라셨지만 제 눈을 보시고는 더 이상 말리지 않으셨어요. 제가 진심이라는 걸 아셨나 봐요. 행복해야 한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3개월 후 저는 마크스와 결혼했어요. 간단한 결혼식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부모님과 친한 친구들만 모여서 작은 파티를 했고 마크스의 나라에서도 가족들과 함께 작은 행사를 했어요. 결혼식에서 마크스의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Welcome to the family. You're beautiful inside and out. 가족이 된 걸 환영한다고, 안팎으로 아름답다고 하셨어요. 시아버지도 악수를 청하시며 말씀하셨어요. Take care of each other. That's all that matters. 서로를 돌보라고, 그게 전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갔어요. 무섭기도 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마크스와 함께라면 어디든 괜찮을 것 같았거든요.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언더그라운드 가수로서 새로운 땅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요. 버스킹부터 시작했어요. 거리에 나가서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뿐이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나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조금씩 사람들이 멈춰 서기 시작했어요. 제 노래를 듣고 박수를 쳐주고 돈을 넣어주기도 했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공연 기회도 생겼어요. 라이브 바에서도 불러주었습니다. 유튜브에 제 공연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했던 것처럼요. 조회수가 조금씩 올라갔어요. 댓글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Who is this girl? She's amazing. Where can I see her perform? I love her voice. 다시 시작하는 게 즐거웠어요. 바닥부터 쌓아 올린 느낌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마크스가 항상 응원해줬어요. 공연이 있는 날이면 빠지지 않고 와줬고 새로운 곡을 만들 때면 옆에서 들어주고 조언해줬습니다. You're doing great. I'm so proud of you. 잘하고 있다고, 너무 자랑스럽다고 말해줬어요. 한국에서 쌓았던 것들을 버린 게 아쉬울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마크스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삶이 더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자유로웠어요. 제 스타일대로 살 수 있었고 제 음악을 할 수 있었고 제가 원하는 대로 무대에 설 수 있었습니다. 누구도 저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제 타투를 문제 삼지 않았고 제 의상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지만 저는 행복했어요. 마크스와 함께 그리고 제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마크스가 있어요. 그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여전히 신기했습니다. Good morning, beautiful.
눈을 뜨면 마르커스가 먼저 인사를 건네요. 아침마다 아름답다고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Morning. 저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가니 마르커스가 이미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토스트를 굽고 소시지를 구우면서요. Toast or cereal? 토스트 먹을 거냐, 시리얼 먹을 거냐고 물어봤어요. Toast, please. 토스트로 할게요. 간단했어요. 한국에서 상상했던 결혼 생활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며느리가 아침상을 차려야 한다고 했었어요. 국도 끓이고 반찬도 여러 가지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된 아침이라고 하셨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토스트에 버터 바르고 소시지 구워서 우유랑 같이 먹으면 그게 아침이었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I have evening class today. Will you be home for dinner? 오늘 저녁 수업이 있는데 저녁에 집에 있을 거냐고 물었어요. I have a performance at 8, so I'll eat before I go. 8시에 공연이 있어서 가기 전에 먹을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Okay. Good luck with your show. 알겠다고 공연 잘하라고 했어요. 그뿐이었어요. 언제 들어올 거냐, 누구랑 가냐, 뭐 입을 거냐, 그런 질문은 없었습니다. 각자 할 일을 하고 각자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였습니다. 저녁에 공연을 마치고 밤 11시쯤 집에 돌아왔어요. 마크는 소파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How was the show? 공연 어땠냐고 물었어요. Good. People really liked the new song. 좋았다고, 사람들이 새 노래를 정말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That's my girl. Want some tea? 그렇지. 차 마실래?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가 가르치는 아이들 이야기, 제 공연 이야기, 그렇게 일상을 공유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차로 1시간 거리에 사셨어요. 가까운 편이었지만 자주 뵙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도 특별한 일이 있을 때나요. 한국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주말마다 오라고 하셨거든요. 명절은 물론이고 생일이나 기념일마다 모여야 했고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Hi, honey. How are you doing? We're having a barbecue this Sunday. Want to come? 안녕 얘야, 잘 지내? 이번 주 일요일에 바비큐 하는데 올래? Let me check with Marcus. 마크스한테 물어보고 알려드릴게요. Sure, no pressure. Just if you guys are free. 물론이지. 부담 갖지 말고. 너희가 시간 되면요. 부담 갖지 말라고요. 올 수 있으면 오고 바쁘면 안 와도 된다는 거예요. 마크스한테 물어봤더니 그가 말했어요. Do you want to go? I'm okay either way. 가고 싶어? 나는 어느 쪽이든 괜찮아. Let's go. It's been a while. 가자. 오랜만이잖아. 일요일에 시댁에 갔어요. 그날 저는 평소 입던 대로 입고 갔습니다. 찢어진 청바지에 크롭 티셔츠, 팔에 타투가 그대로 드러난 옷이었어요. 머리는 연보라색으로 탈색한 상태였고요. 한국에서였다면 상상도 못할 차림이었죠. 시댁에 도착하니 시아버지가 마당에서 바비큐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Hey, you guys made it. Come help me with this grill. 왔구나. 이리 와서 그릴 좀 도와줘.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샐러드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Oh, honey, you look gorgeous. I love that hair color. 어머 얘야, 정말 멋지다. 그 머리색 너무 좋은데 제 머리를 보시고 칭찬하신 거예요. 이상하다거나 왜 그렇게 했냐는 게 아니라요. Thank you. I just did it last week. 감사해요. 지난주에 했어요. It suits you. Very artistic. 너한테 잘 어울려. 진짜 예술적이야. 시어머니도 그날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계셨어요. 어깨가 드러나고 몸에 딱 굳는 스타일이었습니다. Your dress is beautiful. 드레스 예쁘시다고 했더니 빙긋 웃으셨어요. Thank you. I got it last month. Saw it and just had to have it. 고마워. 지난달에 샀어. 보자마자 꼭 사야겠더라고. 함께 바비큐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시아버지가 물어보셨습니다. So how's the music going? Getting more gigs? 음악은 잘 돼가? 공연 더 잡히고 있어? Yes. I'm performing at a new venue next week. It's a bigger place. 네. 다음 주에 새로운 곳에서 공연해요. 더 큰 장소예요. That's great. You're really building something here. 좋네. 여기서 정말 뭔가를 만들어가고 있구나. 시어머니가 덧붙였어요. I saw your YouTube video. The one from last month. You were amazing. 유튜브 영상 봤어. 지난달 거. 정말 멋지더라. 제 유튜브를 보신다는 게 신기했어요. You watch my videos? 제 영상을 보세요. Of course, I'm your biggest fan. 당연하지. 나는 내 최고 팬이야. 시어머니는 제 의상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어요. That outfit you wore in the last video. Where did you get it? It was so cool. 지난 영상에서 입었던 그 옷. 어디서 샀어? 진짜 멋지던데.
제 무대 의상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배가 드러나는 크롭탑이었는데 말이에요. I made some adjustments to it myself. 제가 좀 손봤어요. You're so talented. I wish I could pull off that style. 진짜 재능 있구나. 나도 그런 스타일을 소화할 수 있으면 좋겠어. 오히려 시어머니가 제 스타일을 부러워하시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시어머니와 둘이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How's married life? Marcus treating you well? 결혼 생활은 어때? 마커스가 잘해줘? Yes, he's wonderful. 네, 정말 좋아요. Good. If he ever gives you trouble, you let me know. 좋아. 만약 얘가 말썽 부리면 나한테 알려줘. 부수며 말씀하시는데 진심이 느껴졌어요. Can I ask you something?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Of course, honey. Anything. 물론이지, 얘야. 뭐든지. Do you ever worry about what I wear? Or my tattoos? 제가 인 옷이나 타투 때문에 걱정되시진 않아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가웃했어요. Worry? Why would I worry? 걱정? 왜 걱정해? In Korea, my ex-boyfriend's mother didn't like how I dress or my tattoos. She thought I was inappropriate. 한국에서는 전 남자친구 어머니가 제 옷차림을 싫어하셨어요. 타투도요. 저를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셨거든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Oh, honey. That's their problem, not yours. You're expressing yourself. That's beautiful. 어머, 얘야. 그건 그 사람들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야. 너는 뭐 자신을 표현하는 거잖아. 그게 아름다운 거야. Really? 정말요? Of course. Look at me. I'm almost 60 and I still wear whatever I want. Life's too short to worry about other people's opinions. 당연하지. 나 좀 봐. 나 거의 60인데 아직도 내가 입고 싶은 거 입어. 인생은 다른 사람 의견 신경 쓰기엔 너무 짧아.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Actually, I've been thinking about getting a tattoo. What do you think? 사실 나도 타투할까 생각 중이었어. 어떻게 생각해? 깜짝 놀랐어요. Really? That would be amazing. 정말요? 진짜 멋질 것 같아요. Maybe a small flower on my wrist. Something meaningful. 손목에 작은 꽃을 할까 봐. 의미 있는 거로.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와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어요. 오히려 제가 패션이나 스타일에 대해 영감을 받는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쇼핑을 같이 가자고 하셨어요. I need a new dress for a party. Help me choose? 파티에 입을 새 드레스가 필요해. 같이 골라줄래? 함께 쇼핑을 갔어요. 시어머니는 과감한 색상에 몸매가 드러나는 드레스들을 입어보셨습니다. How's this one? 이거 어때? Perfect. You look stunning. 완벽해요. 정말 멋지세요.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That's why I love you. You get it. 그래서 내가 너를 좋아해. 너는 이해하는구나. 결혼 생활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시부모님은 제가 한국에 몇 주 동안 다녀왔는지도 모르셨어요. 마커스도 굳이 말하지 않았고 저도 말할 필요를 못 느꼈거든요. 어느 날 마커스가 말했어요. My mom called. She just found out you went to Korea last month. 엄마한테 전화 왔는데 내가 지난달 한국 다녀온 거 이제 알았대. Oh? Is she upset? 어머, 화나셨어? Upset? No. She just said, hope she had a good trip. 화나? 아니, 그냥 좋은 여행이었길 바란다고 하셨어. 그뿐이었어요. 며느리가 어디 갔다 왔는지도 모르고 알게 되어도 화내지 않는 거예요. 아기를 낳을 거냐고 묻지도 않으셨어요. 한국 같으면 결혼하자마자 손주 이야기가 나왔을 텐데요.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Don't you want grandchildren? 손주 안 갖고 싶으세요? 시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Of course I'd love grandchildren. But that's your and Marcus's decision. Not mine. 물론 손주 있으면 좋지. 하지만 그건 너랑 마커스가 결정할 일이야. 내 일이 아니라. You're not disappointed. 실망하신 건 아니에요? Disappointed? Why? You two are happy. That's all I care about. 실망? 왜? 너희 둘이 행복하잖아. 그게 내가 신경 쓰는 전부야. 정말 그뿐이었어요. 제 삶은 제가 결정하는 거였고 시부모님은 그걸 존중해 주셨습니다. 집안일도 자유로웠어요. 명절의 시댁에 가도 제가 특별히 준비할 게 없었어요. 함께 요리를 하긴 했지만 며느리가 해야 한다는 강요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아버지가 더 많이 요리하셨어요. I love cooking. It relaxes me. 요리가 좋아. 나를 편안하게 해줘. 시어머니도 부엌에서 함께 했지만 역할이 정해진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거였습니다. You don't have to help if you don't want to.
Go relax.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가서 쉬어. 정말 그래도 됐어요. 제가 피곤하거나 쉬고 싶으면 마크스 한 거실에 앉아 있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크스와의 일상도 편안했어요. 저녁을 함께 먹을 때도 있었지만 각자 먹을 때도 많았어요. 제가 공연 때문에 늦게 들어오면 마크스는 알아서 해먹거나 사 먹었습니다. Don't worry about me. I can take care of myself. 나 걱정하지 마. 나는 나를 돌볼 수 있어. 요리를 할 때는 함께 했어요. 마크스가 자기 나라 음식을 만들 때도 있었고 제가 한식을 만들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함께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Are you happy? 마크스가 물었습니다. 행복하냐고요? Yes. Very. 네, 정말요. Good. Me too. 좋아. 나도 그래. 정말 행복했어요. 결혼을 하면 자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시집살이에, 집안일에 눈치에 살릴 거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이 결혼은 달랐어요. 저는 여전히 제 음악을 했고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살았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누구도 저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마크스는 제 파트너였지 제 감시자가 아니었어요. 시부모님은 저를 며느리로 대하기보다 한 명의 독립적인 사람으로 대해주셨습니다. 제가 음악 활동을 하느라 며칠 밤을 새워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타투를 해도 머리를 더 과감한 색으로 염색해도 무대에서 노출 있는 옷을 입어도 누구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응원해줬어요. 어느 날 유튜브에 올린 제 공연 영상에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This is my daughter-in-law. So proud of her. 우리 며느리예요. 너무 자랑스러워요. 시어머니가 다신 댓글이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을 자랑스러워하는 시어머니라니요. 마크스에게 보여줬더니 그가 웃었어요. See, I told you my mom loves you. 봤지? 우리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고 했잖아. I love her too. 저도 어머니를 사랑해요. 결혼 2년 차가 되었을 때 제 유튜브 채널이 10만 구독자를 돌파했어요. 공연 요청도 많이 들어왔고 작은 음반 계약 제의도 받았습니다. 다시 시작한 음악 커리어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마크스와 함께 축하 파티를 했어요. 시부모님도 오셨고 마크스의 친구들도 왔습니다. Speech. 다들 연설하라고 했어요. 저는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I want to thank everyone for supporting me, especially Marcus for believing in me when I started over, and my in-laws for accepting me exactly as I am. 저를 응원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특히 마크스, 제가 다시 시작할 때 저를 믿어줘서요. 그리고 시부모님,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셔서요. 시어머니가 일어나서 저를 안아줬어요. We don't just accept you, honey. We celebrate you. 우린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야, 얘야. 우린 너를 축하해. 그날 밤, 마크스와 집에 돌아와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You know what? 있잖아. What? 뭔데? This is what marriage should be. 이게 결혼이어야 하는 것 같아. What do you mean? 무슨 말이야? Supporting each other. Respecting each other. Being free to be ourselves. 서로를 응원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자유롭게 우리 자신이 되는 것. 마크스가 제 손을 잡았어요. That's the only way I know how to love. 그게 내가 아는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이야. 거울을 볼 때마다 생각해요. 전 남자친구와 결혼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제 타투를 지우거나 가리고 살았을 거예요. 머리도 검은색으로 염색하고 노출 없는 옷만 입고 무대에 서는 것도 포기했을지 모르죠. 시댁 눈치를 보며 명절마다 스트레스 받고 제가 아닌 사람인 척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건 결혼이 아니라 감옥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저는 여전히 무대에 서고 제가 원하는 옷을 입고 제 스타일대로 살아갑니다. 결혼했지만 옥죄이지 않아요. 오히려 더 자유로워요. 마크스는 제 날개를 꺾지 않고 함께 날아주는 사람이에요. 시부모님은 저를 통제하려 하지 않고 응원해주시는 분들이고요. 겨우내 단점은 하나도 없고 장점만 누리는 느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꿈을 응원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이게 결혼이구나 싶어요. 큰 남편과 결혼했는데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이 정도가 아니라 이보다 훨씬 더 좋았어요. 편견을 깨고 모든 걸 버리고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한 게 두려웠지만 지금 돌아보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오늘도 저는 무대에 설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옷을 입고 제 타투를 당당하게 드러내고 제 목소리로 노래할 거예요. 그리고 공연이 끝나면 마크스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제일 큰 박수를 보내주면서요. 이게 제 삶이에요. 제가 선택한, 제가 사랑하는 삶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